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초목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이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도심에서 온 젊은 커플이 이 집을 헐값에 임대했다. 그들은 시끄러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기고자 했던 것이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커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밤, 여자는 자신의 꿈속에서 비현실적인 장면을 보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안의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낡고해진 문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 순간 깨어나 버렸다. 그녀는 그 꿈을 단순히 악몽으로 치부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 남자 역시 비슷한 꿈을 꾸었다. 그는 꿈속에서 집 밖의 정원을 걷고 있었고, 좋기 100년은 되어 보이는 오래된 나무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고,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과 함께 누군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그도 깨어났고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후로도 매일 밤 커플은 서로 다른, 그러나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꿈을 꾸었다.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꿈속의 내용물들은 현실의 집에서 실제로 발견되거나 희미한 속삭임이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마침내 꿈속에서 본 나무 상자를 현실에서 찾았다. 그들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사진, 그리고 누군가의 개인적인 기록들이 존재했다. 그 순간 그들은 이 집과 관련된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수십 년 전 집에 살았던 한 가족이 끔찍한 사고로 하나하나 목숨을 잃었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을 전체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정했지만, 집에 남아있던 가족의 영혼은 아직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떠돌고 있었다. 커플은 이 집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그들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들은 어두운 꿈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조금씩 숨겨진 진실을 알아가며 두려운 비밀 아래에 감춰진 가족의 슬픈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족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 마을과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들이 집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영혼은 마침내 안식을 찾았고, 집은 그제야 자신이 숨기고 있던 어둠을 걷어내었다. 하지만 커플은 이 모든 경험을 두고 다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결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배운 용기와 사랑은 항상 가슴속에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정민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만약 밤에 하얀 고양이를 마주치면 그 고양이가 당신의 영혼을 가져가고, 며칠 후에는 스펄링의 집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이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른들이 만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겼죠. 어느 저녁, 학교에서 미술 동아리 모임이 늦게 끝나 정민은 홀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검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노솔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정민의 앞에 작은 하얀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던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지만, 마을의 괴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정민은 애써 의연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고양이일 뿐이야, 스스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양이는 정민의 발걸음을 따라 어디까지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양이의 눈은 너무나도 사람처럼 보였고,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듯한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민은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고양이의 눈이 맴돌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은 이내 몇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밤이 되자 그의 창문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애처로운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리는 소리에 결국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당연히 밤 거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 역시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민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날 밤도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궁금증과 불안감이 커진 그는 촛불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당을 지나 정민은 결국 그 고양이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고양이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정민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고양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는 천천히 걸으며 정민을 이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오래된 묘지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민은 두려움에 휩싸였으나 무언가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그 고양이를 따라갔습니다. 묘지 중앙에는 낡은 묘비가 하나 있었고, 고양이는 그 앞에 멈춰 앉았습니다. 정민은 고양이 옆에 쪼그려 앉아 묘비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묘비에는 오래전 마을에서 실종된 어린 소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야기에 전해지던 고양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실종된 소녀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정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연민을 느끼며 저주가 아닌 고양이에게 경의를 표하고 소녀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민은 그 고양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 역시 소문이 잠잠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소녀의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평온을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정민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에는 하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게 되었고 정민 역시 그 경험을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그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그날 밤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정민이 성인이 되어도 종종 그를 찾아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너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기묘한 아파트 이야기이다.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으나 입주민들 사이에서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악명이 높아졌다. 몇몇 주민들은 밤마다 이상한 발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윗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윗집 주민은 이미 몇 달 전에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름이 끼쳤다. 발소리는 때때로 복도에서 들리기도 했는데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다가 몇 층에서 서지 않을 때가 많았으며 가끔씩 문이 열릴 때 엉뚱한 층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아 더 큰 불안감을 주었다. 한 번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사를 계획하던 가족이 있었는데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밤마다 집안에 물건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져 있거나 없어진다는 걸 발견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조차 이런 현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이 가족은 이사를 단념하고 집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가끔씩 이상한 경험을 하곤 했다. 늦은 밤 이곳을 지나던 한 사람은 갑자기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그저 싸늘한 바람만이 불어왔다. 다른 목격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외벽에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과 더불어 몇몇 주민들이 이 아파트에서 비극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아파트가 저주받았다는 말도 돌고 있으며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이 아파트는 이상한 소문과 정체불명의 사건들로 인해 점점 사람이 떠나고 지금은 거의 유령 아파트처럼 변해버렸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와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 주민들의 불안한 밤을 만들고 있다. 이야기의 끝은 항상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아파트에 얽힌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아무도 알지 못한다. 언젠가 그 정체가 밝혀질 날이 올지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동네. 그곳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유명한 사업가의 저택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한나라시에 사망한 이후로 빈집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알 수 없는 형체를 봤다고 전해지며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 전설이나 공포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 대학생 4명이 그 폐가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조사 장비와 카메라를 챙겨서 무더운 여름밤에 그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싸늘한 공기와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캄캄했고 플래시 조명에 비친 먼지 쌓인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학생들은 집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면서 집 곳곳을 탐색했습니다.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검은 어둠 속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묘한 느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한 학생이 플래시를 비추자 벽에 기이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기 위해 그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의 카메라가 스스로 켜지면서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당황하며 카메라를 확인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진동감 있는 소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져가면서 그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 여학생이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에 보인 것은 오래된 거울 속 무언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들 외에 다른 어떤 실루엣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린 채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하실 문이 굉음과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갇힌 채 공포에 떨던 그들 앞에 집안의 여기저기서 이상한 속삭임과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학생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계속해서 출구를 찾아 기도하며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그들은 가까스로 지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집 밖의 풍경은 본래와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에서 나왔는데도 그들을 둘러싼 것은 끝없는 어둠과 기괴한 안개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헐적이고 희미한 목소리가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와버렸어.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그 폐가는 영영 봉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또 다른 모험심 많은 무리가 그 집을 찾았지만 그들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집안의 벽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불길한 것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집은 여전히 불가사의한 비밀을 간직한 채 무더운 여름밤마다 차갑고 음산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문턱을 넘는다면 그들은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